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현대시 4는 여러분 현대시 3보다는 조금 쉬워요. 조금 쉬워. 박남수의 할머니 꽃씨 받으시다. 오늘 4까지예요. 하더라도 5에 1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현대시가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 현대시가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자, 여러분 자유시 서정시니까 갈래는 빼고 쓸게요. 갈래는 빼고 성격부터 적습니다. 성격은 꽃씨 자체가 상징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상징적. 그 다음에 주제적이라는 것은 먼저 이 사람이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먼저 그 인식을 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뭔가 대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대조가 나타났는지 대조도까지 써보고 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특징! 뭐가 대조적인지 나왔네요. 지금 뭐가 대조적인지 나왔죠? 그쵸? 또 뭐가 대조적인지 나왔어요? 생명이에요.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여러분 신다 현재형. 뭐야? 현재형 쓰다는 건 어떤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혹은 현장감 같은 것들을 나타내준다 했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현장감도 주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느껴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꽃씨가 무엇이겠는다는 생각을 해보면, 꽃씨는 뒤에까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죽고 죽이는 전쟁 상황이라고 여기 나오자. 전쟁의 참혹함, 그쵸? 죽고 죽이는 전쟁에서 꽃씨는 여러분 받아서 심으면 다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죠. 여기서 꽃씨는 무엇을 상징을 하냐? 생명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강호무 위에 어쩌다 핀. 여러분 어쩌다 핀. 어쩌다 핀이야.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죠. 방공호는 폭탄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곳이니까 어쩌다 핀 옆에다가 위태로운 상황을 나타내 준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어쩌다 핀은 지금 이 꽃씨의 위험한 상태, 생명이라든가 희망 같은 것들이 위험하고 되게 위태로운 상황인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송화는 꽃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그만큼 그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그 민중들을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쟁의 야만성과 비정함과 대조를 이루는 소재예요. 채송화. 그러니까 무슨 꽃이냐? 채송화 꽃이잖아요. 채송화 꽃이. 이해되시죠? 채송화 꽃이 가장 보잘것없는 꽃인데 이 꽃마저 소중하게 씨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그 생명의 숭고함을 나타내주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아주 작은 거, 아주 보잘것없는 생명 자체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해되시죠? 무엇과 대비돼 전쟁에 뭐라고 표현했지? 비정함. 전쟁의 비정함과 대비가 되는 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신다. 꽃씨를 받으신다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여러분 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옆에다가 뭐라고 적었냐? 전쟁의 두려움이 없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건 할머니가 바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쟁 자체를 부정하시는 거죠. 자, 옆에다 뭐라고 적어? 전쟁에 대한 두려움 X 옆에 화살표 치고 전쟁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 호 안에 아예 들어오지 않고는 여러분 아직까지 호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위험이 여전히 있는 상태. 전쟁의 위험이 여전히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사실 여기까지는 설명 안 해줘서 괜찮은데 여러분들 내신을 위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 적어줘. 여기 적기 애매하잖아. 네가 생각해도 지금 적기 애매하잖아. 그래서 말로 해드리면 여러분 좀 적으세요. 전쟁의 위험이 아직까지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말이 숫제 적어지신 전쟁에 대한 상처와 분노를 표현해 줍니다. 말 안 하는 거야.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할머니는 그저 밑줄 놓여오시다. 전쟁, 파괴, 죽음에 대한 분노입니다. 자, 할머니 이변에서는 노여움이 나타나요. 할머니의 심정을 직접 제시해주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엄청 여기 중요합니다.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았으련만 누구 얘기하는 거야? 할머니야. 이 부분 묶어. 옆에다 직접 화법이라고 적어주세요. 대화법이요. 대화체.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대화체요. 전쟁에 대한 한이나 상처, 분노를 표출해주고 있고요, 여러분. 전쟁에 대한 상처와 분노 표출. 그럼 이런 꼴 저런 꼴은 뭘까요? 이런 꼴 저런 꼴. 이런 꼴 저런 꼴은 무슨 꼴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지금 전쟁 중이잖아. 무슨 전쟁을 얘기할까? 6.25 전쟁이겠죠. 민족 상잔의 비극이야. 한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일.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민족 상잔의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아, 미안해. 동족 상잔이죠. 미안해. 동족 상잔의 비극. 동족 상은 뭐야? 동족 상잔이요.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아니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셔요? 누구 말일까요? 성경? 화자의 목소리 화자.
화자의 목소리예요. 여기 이 부분.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셔요. 옆에다가 화자의 목소리인데 어떤 태도? 전쟁 앞에 무기력한 태도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할머니는 분노해요. 전쟁의 상황이 분노해.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어서 무엇을 받아? 꽃씨, 희망, 생명으로 나타나는 꽃씨를 받으시면서 노력이라는 걸 하시잖아. 분노를 표출하잖아. 근데 얘는 어때요? 무기력해요. 말했죠? 그래서 여기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태도를 내조하죠. 이해되셨어요? 화자와 할머니의 태도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숙제 말이 적어지진 또 나와 반복법이잖아. 숙제 말이 적어지신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나는 이걸로 할머니의 노여움 풀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라고 하면 할머니가 기분이 풀려? 안 풀려. 할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 잊고 변형된 수미상관.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나타나죠? 변형된 수미상관 나타나요. 반복법이에요. 이제 밑줄 지구가 깨져 없어진대도 밑줄 적었어요 여러분? 극한의 상황을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이 전쟁의 상황이 지구가 쪼개져 없어지는 것 같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극한의 상황을 가정한 이유 절망적인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절망적 상황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잘 못 적으신 분은 선생님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공부하다 쓴 거라 글씨체가 뭐 보여줄 수 있는 글씨체가 아니에요. 나만 알아먹겠어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그 부분만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알았죠? 할머니는 역시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여러분 밑줄 치세요. 그 작은 꽃씨를 받으시리라.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 생명에 대한 할머니의 의지와 희망, 꺾이지 않는 희망을. 차이 느껴지시나요? 차이 느껴지세요? 이해되세요? 전쟁의 참혹함과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마음 대비했다는 건 전쟁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고 할머니는 생명을 정성스럽게 숨이 붙어 계시는 동안 이해됐습니까? 살아계시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생명을 회복하려고 하는 희망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행동을 계속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리라, 뭐뭐 하리라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인데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할머니의 태도와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자는 낙관적 태도 아니죠? 1번 아웃이죠? 1번에 1번 그쵸? 생명의 고귀함은 맞지만 현대 문명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됐어요 여러분? 현대 문명이 아니야. 불행한 현실에 처한 존재에게 생명과 맞네요 여러분. 여기는 맞고요. 생명이 파괴된 현실은 아니죠 여러분. 아까 이거 무엇을 상징한다 했어요? 생명력, 숭고함 이런 거 생명의 숭고함 같은 걸 나타낸다고 했죠. 화자가 일체감 느끼지도 않네요. 이거 3번밖에 정답이 될 수 없어요. 4번 이것도 너무 쉽다. 4번에 준용아 몇 번이니? 몇 번이야? 1번이야? 4번에? 아니 2번에 4번에 없죠? 2번에 몇 번이야? 4번. 아까 말했죠. 어쩌란 말이오는 체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무기력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생이감각 남강은 다 하죠. 남강은 이거 다 알죠. 실림은 안 났었나요? 실림은 안 났었어요? 생이감각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있을 거예요. 1, 2어는 있다, 울린다, 산다, 간다야. 근데 3, 4연은 과거형이에요. 보이세요? 이거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 얘가 뇌졸중인가? 뇌일혈이라고 있는데 뇌졸중이 비슷해요. 이게 피가 터진 거죠. 그게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삶에 대한 희망까지 잃어버리고 있을 때, 삶의 감각을, 생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채송화를 보면서 생의 감각을 일깨워요. 그랬더니 내가 새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새롭게, 너도 배웠네요. 너도 배웠죠? 새롭게 세상이 인식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새롭게 세상이 인식된다는 게 먼저 나오고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뒤에 나오는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생애감각 김광 하나 빼먹어서 미안해요. 사람 삐두둑음이. 세모랑 동그라미 칠 거예요, 여러분. 세모는 죽음이라든가 고통, 뭐 절망감, 허무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치어고요. 동그라미는 생명력을 나타내주는 소재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여명의 종이 울린다. 여러분 무슨 적 심상이니? 시각적 심상. 왜 청각적, 미안해, 청각적 심상이야. 감각적이라 했다는 건 많은 감각이 나타났다는 뜻이고, 여명이라는 건 뭐예요? 여명. 동트는 것을 이야기해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주죠. 그러면 여명의 종에 밑줄 칠게요. 청각적 심상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저희가 지금 생의 감각이 일깨워준 후에 다시 새벽을 맞이했을 때 그 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네. 이해돼? 울린다, 현재 영험이죠, 여러분? 생동감 나타내줍니다. 현재라는 느낌도 주고요.
가로칠게요.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달 기운다. 개가 짖는다까지 가로 닫을게요. 연락의종 새벽별 닭과 생명력보다는 생동감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생동감이에요. 생동감 가로 닫고 이제 삶의 생동감 정도로 적어주시면 돼요. 삶의 생동감.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다.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대꾸법이네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자신이 이제 살아난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내가 있어야 내가 존재해야만 세상에 의미가 있고 나한테 당연히 그렇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의미와 존재를 인식한 부분입니다. 자, C부터 과거입니다.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여기죠. 깨진 하늘이 아물 때. 깨진 하늘의 세 번째 되겠죠. 아물 때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망적인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픔이 나았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밑줄 치세요. 가슴의 뼈가 여러분 가슴의 뼈라는 건 뭔가를 의지를 갖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게 서지 못했대. 그러면 삶의 의지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절망적이니까 삶의 의지가 안 생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푸른 빛은 희망이에요. 희망이 장마에 넘쳐흐르는 흐른 강물에 떠서 황야에 가버렸대요. 자, 장마 세모, 흐린 강물 세모, 황야까지 세모. 푸른 빛은 희망이라 했잖아. 푸른 빛은 희망이라 했지. 여기 생명과 희망. 이게 어디까지 가버렸어? 장마 떠서 흐린 강물에 위에 떠서 황야까지 가버렸어. 여기서 이 황야는 뭐냐면 여러분 허무함의 절망감의 절정을 이야기를 해요. 허무함과 절망감. 이해됐어 여러분? 허무함과 절망감을 나타내고 나는 무너지는 뚝 여러분 무너지는 뚝의 세모 절망의 끝. 끝까지 갔다 이 말이야. 끝까지. 혼자 섰다.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빠져서 삶의 감각을 흔들어 생의 감각을 흔들어줬다. 그러니까 채송화는 생명의 의지. 그 다음에 희망을 환기해주는 소재.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끝났어요. 쉽죠? 쉽죠? 죄송한 동그라미예요. 네, 당연하죠? 그러면 정답 나오죠? 1번의 정답 당연히 3번이 돼요. 희망과 의지를 갖게 하죠, 채송화가. 자,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안 배웠던 학교가 실린 태어나 몇 번이니? 안 풀었어? 여기는 안 풀려있죠? 혼난다. 학교에 있어요 같이. 안 나와? 잠시만요. 왜 3번이 바보야? 잠시만요. 바보 똥개야!
윤서야. 아 미안해. 윤서야 몇 번이니? 4번. 4번. 선생님이 C에서 D로 가면서 생 감각은 일깨워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15분 남았는데 이거 둘 다 엄청 어려운 시인데. 짧은 거를 많은 시간에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다음에. 쉬운 거는 현대시 6부터는 겁나 쉬워요. 껍데기는 거라. 네, 껍데기는 가라랑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는 겁나 쉬워요.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뭐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거야. 이건 쉬워. 근데 여기 정념액이랑 질투는 나의 힘은 어려워요. 다왜 했어 그냥. 15분을 오라 이 새끼야? 말이 되는 소리래. 껍데기야 껍데기. 아니 5까지 할 거라고. 5까지 할까? 네, 그럼 밑에 거 해요, 나만. 이거 쓰는 거는 선생님이 써서 줄게요. 쓸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하고 틀린 문제 설명 정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쓰는데 시간 쓰지 말고 선생님이 써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써서 드릴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줄게. 이해됐어? 이해돼? 그걸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하신다는 전제 하에 선생님이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념의 기부터. 정념회기가 이제 성격이 종교적이고 기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색채가 나타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이제 직유와 상징이 나타나고 혼란적인 상황에서 안정으로 가는 뭐 때문에 여러분 종교적 힘으로 안정으로 가겠죠 여러분? 종교적 힘으로 안정으로 가고요. 시행이 매우 자유로운 배열이 나타나요.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시행이 되게 자유로운 배열이에요. 주제가 순수한 삶에서의 열정과 종교적 염원이 이 글의 주제가 되고 적은 거요. 아 내 글씨가 지랄 같구나. 다시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다시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그러니까 기는 알죠 여러분? 내 마음이 한 폭의 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혼란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정돈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이해됐어요 여러분? 무슨 법이에요? 은유법이 사용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신의 마음이 지금 혼란되어 있는 상태예요. 안정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것이 없는 시공이에요. 없는 것 모양이 걸려왔더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는 이 없는 시공이 고독하고 나를 잡아봐. 내 마음은 한 폭의 기야. 깃발. 이해됐어 여러분? 내 마음은 한 폭의 깃발이야. 흔들릴 거 아니야. 가만히 있겠어요? 깃발이 흔들려. 그래서 고뇌와 방황이 있어. 안정돼 있지 않은 상태야. 근데 이거 봐주는 사람도 있어 없어? 고독한 상태야. 이해됐어요? 고독한 상태인데 없는 것 모양, 이 없는 것 모양은 없는 것 마냥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없는 것 마냥 관심을 안 가져도 사람들이 왔더니라 지금. 자, 1년은 이제 고독과 화자가 느끼는 고독, 번뇌, 방황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거고요.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견디지 못해서 자, 눈 오는 내 거리 밑줄 칠게요. 눈 오는 내 거리. 눈 오는 내 거리는 여러분 아직까지는 혼란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갈등. 내 거리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이해됐어요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몰라. 아직은 혼란과 방황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에요. 여기서 내 거리에서 뭘 봤어요? 편안한 그늘을 봤어요. 눈길을 보면서. 마음의 기는 이제금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자, 그러면 하자가
음악을 듣고 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마음의 귀가. 그러면 더 이상 펄럭펄럭거리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눈길은 무엇이겠냐? 여러분 눈길 중요해. 눈길은 무엇이겠냐? 화자의 내면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소재가 됩니다. 됐어요? 됐어? 시가 쉽지 않아. 선생님 그래서 오래 걸린다 했잖아. 이걸 선생님이 썼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참 걸리게. 한참 걸려요. 나에게 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물이 고요히 쌓인 양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여러분 뉘우침 없는 일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루 정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지? 그게 고요히 꽃잎인 장 쌓여가는 일이래. 여러분 뉘우침 없는 일몰이 어떻게 꽃잎인 양 쌓여가요? 직유법인데 시적 형상화가 나타난 거죠. 차분히 쌓였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차분함, 죄를 짓지 않는 상태, 갈등과 혼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갈등과 혼란이 없는 상태. 황제의 항소와도 같은 직유법. 무거운 비의 원단염이 비에네요.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직유법. 마음씨에 벗은 없는가? 무슨 말이야? 나는 내면의 고요도 원해. 그리고 이 고요한 상태, 어떤 상태? 하얀 모래벌 같은 그 비애가 맑게 가라앉은, 이해되시죠? 혼란이 없고 비애가 없는 하얀 모래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없을까라는 걸 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여러분 수미상관이네요. 보는 이 없는 시공에서까지 똑같잖아. 똑같지? 근데 이 부분 중요해.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 때로 울고는 뭐겠어요 여러분? 나 고독하잖아. 환란하잖아. 이해됐어요? 이해되시죠? 눈을 통해서 차분해지긴 했지만 고독과 환란이 계속해서 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나는 때로 울고요. 때로는 이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드리는 종교적 색채 나타나죠. 그럼 기도드린다의 밑줄치고 종교적 색채고 화자의 간절한 내면 심리, 간절한 소망. 이해됐어요 여러분?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주제가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순수하고 평온한 삶에 대한 기원이에요. 순수하고 평온한 삶에 대한 기원. 순수한 삶에 대한 열정이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길 기도드린다. 제발.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문제 가와 나의 공통점 아닌 거 먼저 푸시면 되겠죠. 아는 거 X 먼저. 1번 현실을 부정풍자 X, 방황과 고뇌를 드러내죠. 과거의상 X, 예찬적 태도 X. 이거 타인의 삶에 비추는 거 없어요. 그쵸?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정답 될 수 있는 거 2번밖에 없어요. 자, 2번에 가에 맞는 것만 동그라미 칠게요. 시간 변화니 공간 변화니 공간 변화야. 시간 변화 X. 공간에 대비도 없어. 계절에 따른 변화 양상 없어. 다양한 삶을 또 눈의 음악 어떤 거 차분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이런 거 보이시죠 여러분? 4번에 동그라미 칠 수 있고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소한다. 선생님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이는 없는 시공에 있었잖아. 근데 이게 내 거리에서 눈길을 본 거니까 근경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차라리 공간의 이동이 맞죠. 원경에서 근경은 하나 내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만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공간의 풍경의 입체적인 것을 드러내주고 싶었니 이거 지금? 아니죠. 그래서 정답 되시는 건 4번밖에 없지만 나까지 하고 할 시간 없어. 3번.
오케이 3번은 풀 수 있죠? 눈에 음악이나 듣고 있는 거 선생님이 의구심이라 했어요? 아니죠.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된다. 질투는 나이 힘든디. 이거는 여러분 앞에 거랑 봤는 대로 차이점으로 여러분 자신의 이때까지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내용이거든요. 오까지는 해줄이고 여러분 미신 대비로 끝내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선생님이랑 안 하게 되는 학교들도 여러분 선생님이 나간 부분이랑 시험 범위가 겹치는 학교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학교가 화자책이 한 권이 시험 범위니? 문학도 나가지? 문학은 기만. 비문학. 언어 매치만. 언어와 매체만 해? 화작이랑 언어 매치.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데요? 그럼 문학이랑 비문학을 기말고사 때 하는 거야? 저희도 화장이랑 없네요. 어메야. 와, 나 성부 안 맞길 잘했다.